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CJ 헬로 부천김포방송이 제작방송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김포시장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윤조입니다. 흔히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합니다. 6월 13일 열리는 지방선거를 통해 내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일꾼을 뽑게 되는데요. 여러분께서는 후보자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 토론회는 김포시장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과 정책, 자질을 알아보고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본 토론회가 선거당의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포시장 후보자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후보자 3명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그럼 토론회에 참석하신 김포시장 후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후보자 소개는 사전 추첨에 의해 정해진 좌석 순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후보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후보 기호 1번 정하영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유영근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 유영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4번 민주평화당 유영필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호 4번 민주평화당의 유영필 후보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에 이어 사회자 공통질문, 사회자 공통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후보자 정책 발표 후 개별 질문, 그리고 각 후보자의 맺은 말 순서로 진행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제한 시간 이후에도 질문과 발언이 이어지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발언 시간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발언 차례에 질문이 없을 시에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한 자리이므로 각 후보께서는 질문 내용과 상관없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의 기조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후보 기조연설해 주시죠.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후보 정하영입니다.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시민들께서 저에게 묻습니다. 왜 시장에 출마했냐고. 새로운 길을 열고자 합니다. 10년 넘게 외적 성장만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 교육, 환경 등 갖춰야 할 인프라들이 부족했습니다. 삶의 질을, 김포의 가치를 2배로 올리려 합니다. 평화문화도시 1번지를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평화문화도시 1번지, 김포가 그 중심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총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후보의 기조연설이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유영근 후보 기조연설해 주시죠. 역시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포시장 후보 자유한국당 기호 2번 유영근입니다. 선거 며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독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독식은 독단과 독선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동안 위대하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선거를 통해 어느 한쪽에 힘을 몰아주기보다 성숙한 주권 의식으로 견제와 균형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저 많이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믿어줄 때까지 뛰고 또 뛰겠습니다. 잃어버린 8년 저 유영근이가 반드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 잘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유영근 후보의 기조연설이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4번 민주평화당 유영필 후보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사랑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 김포시장으로 출마한 기호 4번 민주평화당의 유영필입니다. 최근 김포시의 정치적 이변과 출마자들을 보면서 저는 40년의 풍부한 공직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김포시를 위해서 제 삶의 마지막 봉사 기회라 생각하고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통이요 행정의 달인이며 마지막 세무서장 출신인 이 사람은 김포 발전의 진정한 경제 시장감입니다. 이 사람 기호 4번 유영필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우리가 변화와 개혁의 주인공이 됩시다. 꼴등 김포 도시를 1등 도시로 변화시킵시다.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김포를 만들도록 합시다. 네, 발언 시간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 후보의 기조 연설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자인 제가 후보자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김포시 서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지역 발전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포시는 총 13개의 읍면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최근 신도시 개발 등으로 김포 남부 지역은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서북부 지역인 5개 읍면은 지역 발전에서 소외돼 비교적 낙후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이나 문화 등 여러 분야의 격차가 커져 해당 지역은 계속 발전이 뒤처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김포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당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답변은 먼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유영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입니다. 예, 김포를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맞춤형 전략을 통해서 김포시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포의 남부 지역은 서울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업, 문화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읽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는 중부 지역은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창출하여 교육 모범도시로 꼭 읽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명품 한강 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100년을 내다보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5개 읍면동의 북부 지역은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통일 경제 특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유치, 김포 연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차량기지 일대인 뉴살리 벌판의 종합운동장 건립과 함께 국내 대기업들이 김포로 올 수 있는 4차 첨단 산업단지를 꼭 일궈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서울 지하철 5호선, 9호선 김포 유치가 김포의 시의 균형 발전이 초석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자유한국당 기호 2번 유영근 후보는 길피 있고 서울 지하철 5호선, 9호선 김포로 연장하는 데 죽을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그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자유한국당 유영근 후보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공통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김포시 지역발전 불균형 해결 방안에 대한 기호 4번 민주평화당 유영필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김포시는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3개 읍면동으로 구성된 정명 1260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도농복합도시로 쌀농사가 처음 시작된 빗살무늬의 토기와 또 벽시가 발견되는 등
우리나라 최초의 농사를 지었던 흔적이 발견되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서북부 5개 읍면동은 친환경 농업의 여건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제공함으로써 도시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공장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장 입주 허가 시에 지역 환경과 인접한 도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또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등 허가를 할 때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 속에서 우리가 허가를 함부로 하지 않음으로써 도시에 미치는 악영향을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부지역의 주거 환경과 형성된 입주민들의 특성, 경제 환경 등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해서 남부지역의 환경과 여건에 맞는 저는 맞춤식 개발을 통하여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또 전반적인 도시 개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김포시 지역발전 불균형 해결 방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통질문 답변 들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김포 지역 불균형의 핵심은 북부 5개면의 개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있습니다. 먼저 김포 지역 한강하구 일대 평화 경제특구 추진하겠습니다. 김포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강하구를 김포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로 만들겠습니다. 통기는 고정리에 추진 중인 남북경협단지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추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권 종합개발계획이 진행됐습니다. 그 내용에 부실함도 있습니다. 충실히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산업단지가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하군산업단지를 경험한 김포도시철도와 연결 추진하겠습니다. 북부지역 발전은 농촌지역의 소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반면에 남부지역은 원도심 슬럼화, 주거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고촌읍 같은 경우에 북부 5개면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했던 것처럼 고촌읍 독자적인 종합발전 계획 용역 실시하겠습니다. 한강 신도시에 불편함 많이 있습니다. 한강 신도시 명품 신도시로 만들어내기 위한 것은 교통, 교육, 과밀학급 문제, 환경의 문제, 아이들이 편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하나하나 챙겨낼 때만이 가능합니다. 김포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김포 모두가 서로 상생하며 교통할 수 있는 김포, 그 김포 불균형의 첫 걸음입니다.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공통질문인 지역발전 불균형 해결 방안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김포시 청렴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김포시는 경기도 내 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업무 처리의 투명성, 책임성과 관련된 외부 청렴성은 민원인 등 외부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는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부 청렴도보다 더 낮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결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깨끗하고 청렴한 김포시를 만들기 위해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당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번엔 유영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김포시 청렴도가 31개 시군 중에 31위로서 꼴등을 부끄럽게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시장이 된다면 저는 이 꼴등에
청렴도를 1등의 청렴도로 전환하도록 방안을 연구하고 시행을 할 텐데, 첫째로는 먼저 직원들의 국가공무원법이 말하는 청렴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교육을 통한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각자 국가공무원법에서 말하는 청렴한 공무원이 되도록 앞장서도록 하고, 또 이런 그 기본 마인드의 전환과 아울러서 저는 관리자로서 직원을 1074명의 직원을 관리하는 시장으로서 전 직원의 부서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권익위에서 평가하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시청 내에서 감사 담당 관실 내지는 총무팀의 직원들로 하여금 사전 점검하고 체크함으로써 부진한 직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독려를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결과 상훈시에 상을 줄 때 평가를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근무 평가 제도가 있는데 승진시에 평가를 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청렴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이끌어 가도록 저는 시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포시 청렴도 회복을 위한 방안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 들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하영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역시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김포시 청렴도가 2014년 이후에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시장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부정부패 지수, 그리고 대시민 행정 서비스의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청렴도를 높여내기 위해서는 반부패 청렴 특별 TF를 반드시 결성하겠습니다. 행정 서비스, 업무 스타일, 민원 해결 등을 위해 행정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시장 직속 반부패 TF는 청렴 종합대책, 그리고 청렴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연 2회 이상의 청렴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반드시 의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내부 고발자,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야만이 부정부패에 대한 사전 단속과 예방, 실현 가능합니다. 공직자들의 공정한 인사, 그리고 인사검증 공개 시스템 구축, 국가장들의 인사평가, 이러한 부분들이 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통해서 부정부패와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퇴직한 공직자들의 산하기관에 재취업됨으로써 전문성이 결여된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 내에 많은 공직자들이 부정부패와 연관되지 않는 전문성과 청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김포시 청렴도 회복을 위한 방안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 들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군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2017년도 국민권역위원회에서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이미 아시다시피 경기도 31개 시군 중 31등 꽁지를 기록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청렴도 교육 등등 아무런 후속 대책이 없는 것을 보고 참으로 실수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당선이 될 경우 김포시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력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줘서 약속을 드리고 천명드리겠습니다. 우리말에 고이물은 썩기 마련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은 동색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현 시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 행정에 대한 그런 불신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의 목적은 새로운 김포시장을 선출하는 것이고 반드시 진짜로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저 유영권 시장 후보는 당선이 될 경우 행정 분야 크린 김포를 선포하고 대대적인 3대 행정계획을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의 막강한 권한인 김포시의 복무감사와 종합감사를 정기 의무화하고 강력한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시민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무원 청렴도 교육을 월 1회씩 전격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경쟁에 따라 당사자 업무 배제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공무원 징계 제도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반드시 일궈내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모든 발언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지역발전 불균형 해결 방안 그리고 김포시 청렴 수준 회복 방안 등 이 두 가지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자 공통 질문 후 후보자 답변 그리고 답변 내용에 대한 다른 후보자들의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이 진행되겠습니다. 사회자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보충 질문은 30초. 그리고 보충 답변 시간은 1분 30초로 제한됩니다.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김포시 도시철도 운영수지 예상 및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 예정이었던 김포시 도시철도 개통이 지연될 것이 예상되며 김포 시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후보자들께서도 도시철도 적기 운영 개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겠지만 몇몇 주민들은 운영이 시작된 뒤 발생할 수 있는 도시철도 경영수지 악화와 적자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의정부 경전철이 지난해 3,600억 원대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 선언 후 대체 사업자를 찾고 있습니다. 김포시 도시철도의 경우 시 재정 사업으로 건설하고 있기에 만약 재정 적자가 발생을 한다면 이를 김포시가 부담해야 하는데요. 향후 김포도시철도 운영수지에 대한 예상과 그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우선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과 관련돼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도시철도 개통 못지않게 향후 운영 수지에 대한 대책, 적자 운영 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용인 3만 명, 의정부 4만 명 적자 지역입니다. 김포 도시철도 약 1일 이용객이 8,000명 예상되고 있는데 7만 명이 넘어서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의 경전철은 서울과 직접 연결되는 지하철이 아니기 때문에 김포 도시철도는 서울 지하철 5호, 9호선, 공항철도 등 지하철 중심역에 직접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 도시철도는 민간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 사업이라서 운정비가 보전되지 않아도 서울교통공사 자회사가 연간 185억에 5년 동안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 관리, 유지,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5년 동안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후 운영비 적자와 대책에 대한 부분을 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가 서울 출퇴근 시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붐비는 그러한 도시철도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시켜야겠습니다. 마을버스 완전 공영계를 통해서 마을과 역을 연결시키는 역세권 개발 사업이 도시철도 수지 악화를 위한 방법으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운전비 적자, 서울교통공사 5년의 위탁기간 동안 발언 시간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후보자들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유영군 후보, 지금 김포시 도시철도 운영수지 예상 및 대책에 대한 정하영 후보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해주십시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우리 정하영 후보님께서는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포 도시철도
운영 적자 불보듯 뻔합니다. 이에 우리 정화영 후보님께서는 운영 적자를 어떻게 커버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적자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의정부 지하철의 경우와 김포도시철도의 예비 타당성 이용객의 수치는 많이 차이가 나고 있지요. 7만 명 이상의 이용객들이 발생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그 운영 수지의 적자는 대폭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도시철도를 이용해야 됩니다. 편해야 되죠. 마을버스 완전 공영제 말씀드렸는데 그 마을버스 완전 공영제를 통한 역세권 개발, 주민들이 편안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확충,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역세권 개발 속에서 오는 시민들의 이용 공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김포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또 운영하는 그러한 것들이 운영 적자 해소에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당 유영필 후보가 정하영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보충 질문 시간 역시 30초입니다. 질문 시작하시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적자 운영이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적자 비용의 폭을 어떻게 충당해 가실 것인지 이것을 우리 유영근 후보께서 지적을 했는 바 그에 대한 답변은 시원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적자의 폭, 규모와 그에 따른 충당 방안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정하영 후보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요금 무료 탑승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 또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도시철도 탑승 이용 할인 부분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도시철도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지역의 두 분의 국회의원들한테 협의해 나가는 것도 운영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철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학생과 어르신들 할인요금 지원을 위해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폭을 50%까지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포도시철도가 내년 중순으로 개통이 연기됐지만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행정적, 기술적 요인들을 최대한 분석해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개통 지연에 따른 대중교통 대책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운영 적자와 관련된 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5년간 187억의 위탁비를 통해서 운영을 일시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5년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적자 폭이 나올 것인지 분석하고 데이터화해서 이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하영 후보의 사회자 공통질문 후 후보자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포시 도시철도 운영수지 예상 및 대책에 대한 공통질문을 던졌는데요. 이번에는 유영근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포시 도시철도 운영수지 예상 및 대책에 대한 유영근 후보의 답변 시간 역시 2분입니다. 시작하시죠. 예, 먼저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원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유감을 먼저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알다시피 김포도시철도는 1량 1편성으로 정원이 170명에 불과합니다. 2000년도 초에 김포시는 철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검증 없이 하루에 8만 8천 명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실액은 월 8억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믿는 시민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특히 도시철도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그분들은 월 적자폭이 최소 30억, 최대 40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철도 개통 지원에 대해서 적자폭이 최소 300억, 400억에 이를 경우에는 우리는 자칫 의정부 경정철,
그리고 신분당선, 그리고 김해 경적질처럼 김포시 재정을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우리는 철저하게 이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의 김포시는 기본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김포 시민들과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장이 취임된 후에 이런 적자폭을 명확하게 밝혀서 시민들 앞에서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의 그 사업성을 아주 높이기 위해서는 지하철 5호선, 9호선이 유치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도시철도의 5호선, 9호선이 환승역이 만들어질 경우 신규 이용객이 창출되기 때문에 사업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답변 시간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유영필 후보께서 방금 유영근 후보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 30초입니다. 예,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내용을 소상히 이용 정원 두량에 대해서 170명인 거와 또 약 8만 8천 명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 여러 가지를 하고 또 적자의 폭이 적게는 30 내지 40억 이렇게 됨에 따라서 총괄적으로는 토탈 어마운트라면 약 3, 400억에 이르는 이러한 적자폭을 최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철저히 대응한다 했는데 그 대응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모두 받아서 말씀을 드렸듯이요. 예를 들어서 서울 5호선, 9호선이 김포로 연장이 될 경우에는 그 환승역을 도시철도역에 연결을 하면은 사업성이 굉장히 많이 높게 나오고 그리고 수익성이 높게 창출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단기적으로는 현행 특별법상 도시철도 운영관리비가 국지 지원이 가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긴급 지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부대 시설을 활용하여 부가이익도 최대한 창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가능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후보가 유영근 후보에게 관련된 내용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 30초입니다. 도시철도 운영 수지 적자 예산과 관련돼서 5호선, 9호선 연장을 대안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5호선, 9호선 연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요. 5년간의 유탁기간 끝나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현실로 다가올 텐데 그 부분은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 아닌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대안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발언 시간이 네, 지금 좀 말씀을 이렇게 아프게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중기적인 대안으로 마련했고요. 또 특히 제가 말씀드린 역세권 그 개발을 위한 그 역사를 또 이용할 수 있고요. 중기적인 그 계획이라는 것은 제가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화면이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9호선 김포 유치 추진 계약안을 보게 되면은 즉 2018년도 7월 노선 대안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바로 추후 조치로 2018년 9월서부터 2019년 3월까지 사정 타당성 조사를 또 완료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서부터 2000년 5월까지 제4차 강역교통 시행계획 용역을 줄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등 단기적인 계획, 중기적인 계획을 갖고 도시철도 운영사업비 적자폭을 메꾸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그런 대책이 수립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발언 시간을 모두 종료를 하셨습니다. 유영근 후보까지 김포시 도시철도 운영수지 예상 및 대책에 대한 사회적 공통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답변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이 김포시 도시철도 운영수지 예상 및 대책에 대한 민주평화당 유영필 후보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김포시 도시철도가 당초 사업 기간은 2011년부터 18년 올해 11월이 예정이었죠. 그리고 총 사업비는 1조 5천억인 바 그중에 1.2조는 LH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3천억에 대해서는 11호서 충당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8호 근무제 또는 민원인들의 소음과 또 공해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11월로 연기가 내년 5월, 6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업 시행자이며 운영사인 우리 김포시가 좀 미흡하게 대응한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해주는 도심과 도심을 연결해주는 이 커넥트 시티 투 시티 이것을 우리가 잘 추진함으로써 도시민들의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해주고 함으로써 편익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많은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이 일을 잘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운영을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지탄과 불평, 불만을 듣는 이러한 대표적인 실패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우리 정하영 후보님이나 또 유영근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의 5호선과 9호선의 연결 등을 통한 그 해소 방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줬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일단은 내년 5월과 6월에 다 끝난다는 것도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시장이 된다면은 이에 따른 모든 진행 절차, 프로세스를 절차별로 직접 관리하고 시간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김포시 도시철도 운영수지 예상 및 대책에 대한 유영필 후보의 답변이었고요. 후보자들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하영 후보, 유영필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30초 드리겠습니다. 유영필 후보님 말씀 주신 거 깊게 받겠고요. 유영근 후보님께서 계속 5호선, 9호선 동시 연장과 관련된 것이 김포 도시철도 해결의 대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5호선, 9호선을 동시에 유치한다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그 절차 로드맵이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네. 지금 저한테 질문한 겁니까? 유영필 후보가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유영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이걸 제안한 게 우리 자유한국당의 우리 유영근 후보께서 5호선, 9호선을 연장해서 원활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 질문할 게 아니라 2번 우리 자유한국당의 유영근 후보님께 질문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저는 5호선과 9호선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철도의 문제점을 해소시킨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안은 좋지만 실현 가능성은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5호선, 9호선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한 푼, 두 푼 들여서 하는 공사가 아니라 이러한 사회 간접자본 시설, 우리가 말하는 SOC 사업은 막대한 조 단위의 예산을 소유로 하는 이러한 큰 대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량, 두량의 도시철도도 잘 안 되는데 이거보다 더 큰 5호선과 9호선을 추진해서 작은 것을 커버하겠다. 이거는 조금 그 대안 마련으로서는 마땅하고 적절한 대안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철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 지역 주민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인 여러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영근 후보, 유영필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 유영필 후보께서 이렇게 5호선, 9호선 직결 부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해서 적자폭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중기적인 대안으로 5호선, 9호선을 환승을 도시철도 그 역에 설치를 할 경우에는 적자폭은 굉장히 감소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또 발언 시간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질문이 조금 이게 애매하게 끝났는데요. 지금 5구선 연장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영필 후보께서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역시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5호선, 9호선을 환승역을 활용해서 그 적자폭을 줄인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역시 마찬가지로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대형 사업이 우리가 시장이 된다고 해서 시장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도 없고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이 SOC 사업, 5호선이나 9호선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가 이 정도 크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우리 김포에 유치해가지고 5호선과 9호선을 해둘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신청할 따름이지 이 일을 결정하는 것은 주관 부처인 건설교통부와 또 최종적으로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의 예산실에서 최종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림은 마음대로 그릴 수 있지만은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또는 확신 있게 답변하는 것은 우리의 분수에 조금 지나친 거 아닌가라고 솔직히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이 된다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 소요와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김포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교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위해서는 중앙부처를 뛰어다니며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포시 도시철도 운영수지 예상 및 대책에 대한 사회자 공통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및 답변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인 김포시장 후보로서 구성하고 계신 북한 관련 정책 및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으로 통일이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습니다. 특히 김포시는 북한 접경 지역이기에 김포시의 자체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김포시의 시장 후보자로서 구상하고 있는 민간교류 등 대북정책 구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엔 자유한국당 유영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예, 본 후보는 남북 평화를 진정으로 기도하는 후보입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그런 산들이 산적해져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접경 지역인 만큼 민간인 통제구역 즉 민통선이라는 그런 제도적 방어 장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포는 군사보호지역이 80% 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민통선 안에 또 그리고 군사보호지역에서는 많은 그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저 유영근 후보는 군사보호지역이 많은 제약이 받고 있고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포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장이라면은 국방부 등등 중앙부처 관계 부서에 1인 시위를 하는 등 삭발까지 할 그런 각오도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평화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상징적인 그런 기념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김포시에서 소유한 우도에 남북의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기념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남북의 평화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접경지역인 애기봉에서 북한 쪽으로 갈 수 있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또 강력하게 요청을 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접경지역 시장 후보로서 대북정책 구상에 대한 유영근 후보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민주평화당 유영필 후보, 유영근 후보에게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민통선의 개발 제한 구역을 문제, 어떤 한계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주시겠다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그에 대한 방안으로서 극단적으로는 삭발까지도 하고 또 기념비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이러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해 갖고 실질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질문 시간이 종료가 됐고요. 유영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말씀 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일일이 다 답변을 못 드렸지만은 적경 지역의 그 특성을 감안해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북은 지난 2002년도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금강산 지역에 설치하고 추가로 한국에는 서부 지역에 설치하는 그런 문제를 협의 확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북측에만 있는 남북 이상 가족 면회소를 우리 애기본 부근에 설치, 건립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노력도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당선이 된다면은 물론 이것은 국방부 등 중앙정부와 협의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 난간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의지를 갖고 중앙정부를 설득을 한다면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금 전에 애기봉 케이블카 운행을 또 그리고 건립을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것이 실현될 경우에는 남북 평화 조성에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발언 시간을 다 사용하지 않고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후보, 유영근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역시 30초 드리겠습니다. 유영근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평화의 분위기가 김포에서 싹트기 위해서 여러 정당의 협력적인 모습, 평화에 대한 입장들이 통일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께서 홍준표 대표시죠? 위장 평화 쇼다. 남북 정상을 실제로 지지하는 계층은 좌파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 의장님 생각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좀 이상한데 이 좌파 우파가 결코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오른손 왼손이 있듯이 좌파 우파 그건 극명하게 구분되는 거고요. 또 특히 아주 중요한 것은 보수와 또 진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건전한 진보 또 건전한 보수가 있듯이 저는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남북의 그 평화를 간절히 기도하는 한 시장 후보입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를 말씀드렸는데 홍준표 대표의 그런 말씀은 또 깊은 마음은 깊이 내가 파악을 할 수 없지만은 제가 감정적으로 느낀 점은 1차 남북 정상회담,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과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1차, 2차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 당시 잠깐 반짝 평화가 유지되는 듯 하다가 결국 핵가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3차 그 남북 정상회담에 있어서 지난 가오를 되풀이지 하지 말고 진정한 평화를 오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연코 말씀드리건데 좌파 우파 구분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똑같은 김포 시민이라는 것을 가슴속 깊이 담아두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발언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접경지역 시장 후보로서 대북정책 구상에 대한 자유한국당 유영근 후보의 공통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및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당 유영필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역시 접경지역 시장 후보로서 대북정책 구상에 대한 답변 들어볼 텐데요. 발언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저는 지형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우리 김포, 북한하고 가장 인접해 있고 또 북한을 가자면은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김포는 90년에는 한 11만 정도 인구가 있었는데 우리 전 시장께서 취임할 때는 34만, 재선 때는 38만, 지금은 42만이요. 또 해마다 3만씩 인구가 급증하여 68만의 인구 대책과 플랜을 짜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그 지형적 입장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우리 김포가 교통과 문화예술의 교류 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북한과 왕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근래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화해 분위기를 조성을 했고 또 오늘 특별히 아침에 SBS 뉴스를 보면서 김정은이 북한 원산에 미국 대통령에게 트럼프에게 그쪽에 뭐예요? 카자노? 오락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설치해 요청해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감안할 때 분위기는 성숙되고 우리에게도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에서 해피니스 5에서 제안한 것처럼 KTX를 저는 신설하려고 합니다. 교통수단으로서 우리가 만약에 남북이 길이 열린다면 갈 수 있는 KTX를 관문인 우리 김포에 시점을 해서 북한을 왕래하는 금강산을 간다거나 모란봉을 간다거나 이렇게 할 때 편리한 교통수단을 주고 이것이 발전되면은 외국의 전국 세계 각국에서 여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네. 유영필 후보의 공통 질문 답변 들었고요. 정화용 후보 관련해서 유영필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30초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어제 토론에서부터 남북 교류와 협력 이 부분 KTX 연결과 관련된 질문을 계속 받으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KTX에 대한 후보님의 구상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 단계 들어간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당 남북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입장을 갖고 계셨는데 네, 질문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유영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꿈을 꿔야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차원에서 나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때 그 옛날 비행기를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해외여행을 비행기를 타고 수단으로 해서 교통수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황당무계한 말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이 이러한 KTX의 막대한 소유예산을 드는 SOC 간접 자본 시설을 구상을 함으로써 제가 시장에 되어 4년 만에 안 된다 할지라도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 대화할 때도 우리는 남한에서 북한과 왕래할 수 있도록 있는 인프라 구축의 차원에서 KTX를 구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북한을 왕래할 수 있고 또 현재 모든 세계 각국이 여행할 수 없는 나라가 오직 북한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길을 열므로써 꿈을 꾸므로써 바로 당장 실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계 각국의 여행 수단을 제공하고 그로 인한 관광 수입도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KTX를 주장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것입니다. 네, 유영필 후보의 답변 들어봤고요. 이번엔 유영근 후보가 유영필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유영필 후보께서는 KTX를 이제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해주셨는데 저도 도의원 시절에 KTX 김포 연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김포와 같은 적경 지역의 경우 도시철도, 고속도로 건설 등 SOC 설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해서 네, 질문 시간이 모두 종료가 됐는데요. 질문 시간이 모두 종료가 됐는데 국회에 제출된 적경지역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관련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시죠.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유영근 기호위원 후보님은 어떻게 의원인지 모르지만 이름이 저하고 두 자나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기도 하는데 도의원 시절에 KTX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계획을 했다는 게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뜻을 같이 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법안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 하에서 법령 준수의 의무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그 큰 대형 사업, 국가의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그 대형 사업들은
제가 옛날 근무했던 시절 기억을 살리면 총리실에 사전 검토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타당성을 파악해서 그쪽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불인정하면은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안한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의 조사를 단계를 하나 축소하기 위해서 면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법에 따라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고, 또 큰 사업을 쉽게 하려다가 졸속하게 하다가 더 큰 것을 망치는 것보다는 절차를 통해서 법에 정한 대로 함으로써 실수나 또는 차질이 없도록 사업이 정상대로 추진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영필 후보의 후보자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후보의 답변을 들어볼 텐데요. 역시 접경지역 시장 후보로서 대북정책 구상에 대한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그리고 비핵화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유영근 후보께서 여러 가지 적정지역 김포가 평화 국면에서 가져와야 할 정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들이 실현 가능하게 될 경우,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핵화 정책, 종전 또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선제돼야 되겠죠. 나는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합리적 보수를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 내일을 위해서 어떻게 평화정책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돼서 우리가 그것을 같은 생각이다, 동의한다 라는 말씀 가지고는 절대로 국민들이 전혹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포는 지리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김포시를 통일 대비형 평화경제특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연 생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문화, 생태관광 단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준비 중인 평화통일 특별도에 저희 김포시가 편입되는 것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김포 지역 50년, 100년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평화, 문화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인식하고 실천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서 여당, 김포시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접경지역 시장 후보로서 대북정책 구상에 대한 정하영 후보의 답변 들어봤고요. 이번엔 유영근 후보가 정하영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접경지역 특별법에 의거 지하철 5호선 연장 시 국비가 의무적으로 지원되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하영 후보께서는 이번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상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노력을 한번 하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정하영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적경지역인 김포가 여러 가지 SO 사업을 추진하거나 크고 작은 중요한 정책들, 사업들을 입안해내고 실천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들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적정지역 특별법이 좋은 사례이기도 하고요. 유영근 후보께서 저한테 적정지역 특별법과 관련된 김포시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저에게 물어보셨는데, 실제로 그러한 노력들은 시의장으로 4년을 계셨던 유영근 후보께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가 제가 대신 물어볼 말이고요. 그리고 김포시장 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적용 범위나 적용 대상이나 까탈스럽고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게 진행된 것은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유영근 후보님께 그러한 중요한 관련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김포시를 위해서 얼마만큼 적용하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반문하고 싶은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한테 답변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제가 사회자의 지시에 따라서 토론 진행할 수 있도록 후보자분들께서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유영필 후보가 정하영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필 후보, 접경지역 시장 후보로서 대북정책 구상에 대한 정하영 후보의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후보님께서 아까 100년, 50년 이런 여러 가지 준비의 말씀을 하시면서 평화 문화의 동시 인식과 함께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집권 여당과 또 김포 시장만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런데 국가 발전을 위해서 비단 여당과 김포 시장만이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여전히 고수하고 주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온 국민으로부터 좋은 의견을 받아. 네, 발언이 종료되었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됐고요. 정하영 후보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함께 풀어가야 할 국가적, 민족적, 지역적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필 후보님께서 주신 말씀 옳은 말씀이시고요. 그러한 과정에 저는 자유한국당의 반통일적인, 반평화적인 입장과 발언들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는 거고요. 민주평화당은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와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남북관계, 남북통일, 평화 이러한 부분들은 진보냐 보수냐의 영역을 넘어서 전 국민적인 이해와 요구, 대한민국의 번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꼭 여당이기 때문에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과 사업들을 입안하고 실천하는데 조금은 유리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민주평화당이 남북정책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그러한 행동, 실천에 동의를 보내주신 것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자 공통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에 대한 두 가지 각 후보들의 답변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포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김포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토론의 하이라이트가 될 텐데요. 준비한 공약사항에 대한 후보자의 발표 후 다른 후보자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이어지겠습니다. 후보자들은 발표하는 후보자의 공약사항을 잘 들으신 후 발표 내용과 관련해 질문하시면 됩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 이에 대한 다른 후보자들의 질문은 1분,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로 정해져 있습니다.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면서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민주평화당 유영필 후보의 핵심 공약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2만 김포 시민 여러분, 저는 해피니스 5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첫째, 김포의 한강 에코 생태 공원을 국가 정원으로 지정하고 그 공원을 세계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시간을 내서 그곳에 가면 힐링하고 또 여러 가지 휴식 공간으로서 활용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인생은 소풍과 같이 즐거워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요즘 이혼율이 많은 지금 우리나라 38%로 세계 1위라고 하잖아요. 뼈아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너져가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가족 앞마당 잔치를 통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서로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고 13개 읍면동도 모여서 소통하며 서로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인포메이션을 주고받는 좋은 자리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셋째는 오늘 아까 반복되는데 SOC 뉴스에서 들었던 김정은이 원산에 카지노를 설치해 두려고 미국의 트럼프에게 요청한다는 그 말을 연결해서 저는 KTX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 수입도 늘리고 또 거기에 아울러 지하철 5호선과
9호선도 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명 백화점과 초일류 대형 병원, 또 주차장 확보로 시민의 생활 편의를 개선하고 또 건강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취직은 넘사벽이라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만들고 또 아동과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 시설까지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4번 유영필, 저는 캔도 정신으로 예산 통일호 행정의 달인인 또 세무서장을 역임했던 저로서 진정한 경제시장으로서 발언 시간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유영필 후보의 핵심 공약 들어봤고요. 정화영 후보, 유영필 후보의 공약에 대해 질문하십시오. 질문 시간은 1분입니다. 1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유영필 후보님 공약집을 보면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5가지 공약 중에서 종합병원, 대학 등 백화점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공약들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이 시민들에게 내놨던 공통 공약이었죠. 저는 이러한 공약을 이번엔 걸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대학병원, 백화점, 대학 이 부분이 얼마만큼 김포에 유치하는 것이 어려운 것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꿈을 가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김포에 존재하면 좋고 설치되면 좋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좀 사전에 준비하고. 네, 질문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유영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화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일산과 김포는 다리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 42만의 우리 인구가 백화점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해도 굳이 일산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걸 알고 제가 구상한 겁니다. 그래서 꼭 뭐 현대나 또는 뭐 롯데나 신세계나 이러한 대형 백화점을 새로 만든다는 의미보다는 현재 있는 그 백화점의 지점처럼 김포에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가 시장이 된다면 그 관련 부서의 책임자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또 병원에 대해서는 잘 말씀했습니다. 저는 예산실에서 약 10년을 예산 편성을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 대학들이 그 각 대학 병원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긍정 마인드로 보지 못하고 늘 안 된다라고 노했던 이유는, 제가 오래전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10여 년 동안 근무할 때 한 개의 대학병원을 설립하려면 1000억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물가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하면은 그 액수는 더 많이 커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금액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일을 꿈을 꾸고 해야 결국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답변 시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다음은 유영근 후보가 유영필 후보의 공약에 대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유영필 후보의 대표 공약 중에 5호선, 9호선, 그리고 KTX 추진을 보고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나 KTX가 김포에 오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명확한 경제적인 그런 타당성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투자 대비 효율성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경제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확보된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말씀해 주시고, 또 5호선과 9호선에 이어서 저는 KTX라는 건 사실은 보통 사람의 경우에 발상하기도 어려운 이러한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이런 것들을 향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 지향적으로 계획을 하고 꿈을 꿔야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어느 그 도시를 가면서 잠깐 화장실에 들렸더니 그 톨스토이가 한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도무지 도전하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큰 문제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KTX를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해보았느냐, 또 그에 따른 투자 대비 나오는 효율성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솔직히 여기까지는 깊이 못했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 내지는 산출 내역을 가지고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시장은 전체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자리고, 그에 따른 투자 효과 대비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무진에게 맡기든지 아니면은 전문 기관, 뭐 학자나 교수 또는 그에 관한 전문인들로 하여금 용역을 준다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에 따른 타당성 조사나 투자 효과는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발언 시간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자, 유영필 후보의 핵심 공약 및 후보자들의 보충 질문 및 답변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후보의 핵심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모두 인사말에서 말씀드렸듯이 김포는 지난 10년간 수도권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 증가율이 보였던 지역입니다. 그에 반해서 도시가 갖춰야 할 인프라, 교통, 교육,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만큼 사실입니다. 우선적으로 교통 중심 도시 김포를 만들고자 합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인천 지하철 2호선을 김포와 연결시켜내는 그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M버스, 진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증차를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를 갖춰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대중교통 특별기획단을 발족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둘째로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육도시 김포를 만들고자 합니다. 획기적으로 교육예산 500억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불안정한 고교 무상급식 완전히 실현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교복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생존 수영의 의무 교육화를 위해서 권역별 수영장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의 급식실, 체육시설 이 모든 것들을 확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쾌적한 건강과 복지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도시와 장기동 일대의 과밀학급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포의 100년 대계를 준비할까 합니다. 평화 경제특구 지정하겠습니다. 한강신도시 제척되었던 220만 평 한강신도시 스마트 자족도시 만들겠습니다. 건물대리 등 초원지리 환경 문제 산업 기업체들을 한데 모으는 집적화를 통해서 만들어내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유영근 후보가 정하영 후보의 주요 공약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입니다. 정하영 후보께 묻습니다. 정하영 후보께서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청년들에게 1년에 100만 원씩 청년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1년이면 44억, 10년이면 440억이 넘습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도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연간 4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고기 잡는 방법에 사용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왜 만 24세만 해당되는지, 만 23세, 25세는 왜 안 되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론회에서는 권역별 수영장을 건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약집을 보면은 읍면동 각 1개씩 수영장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 건립 비용 그리고 건립 비용 등등 유지비는 어떻게 질문 시간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정하영 후보 답변해 주시죠. 두 가지 질문을 받았고요. 하나는 청년수당 분기별 25만 원, 연 100만 원 지급하는 것입니다. 청년수당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랐죠. 단순히 1년에 44억, 10년이면 440억 이런 식으로 산술적으로 접근할 부분은 아니고요. 청년 실업률 심각하다는 것이 국가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지역 선진국의 청년 수당과 다른 거는요. 외국은 청년들의 취업에 맞춰서
청년수당이 지급되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말 고학력 국가예요. 그 고학력 국가의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단순히 청년수당이 취직을 위한 그 용도로만 주는 것이 아니죠. 청년수당은 지금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 자기개발, 취업, 그것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나름대로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지역을 확인하고 지역의 정주권 의식을 배양하는 여러 가지 일석이조의 그러한 수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수당 아무리 강조해도 네, 발언 시간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유영필 후보가 정하영 후보의 공약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1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어제도 말씀드린 비슷한 내용인데 대중교통기획단을 발족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기억하기에는 건설교통부 정도, 중앙부처의 광역교통기획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데는 있지만 과연 지방자치단체, 지방조직에 교통기획단이 있는 혹시 시도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무조건 막지 않은 뜻이 아니고 잘못하면 옥상옥이 되어서 필요 없는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거 아닌가 그러한 의문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교육 예산을 500억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에 재원 마련 대책은 있는지, 다시 말하면 제가 교육부를 담당할 때는 전국의 대학을 커버할 수 있는 돈이 대학 자구노력 지원이라 해서 약 1,300억을 가지고 그분들의 자발적 노력과 컨트롤 수단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대학교 협의회의 평가를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네, 질문 시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정하영 후보 답변해 주시죠. 대중교통특별기획단 발족은 철도분과와 도로교통분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광역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있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여 이전에 도시철도를 전담하는 민간 거버넌스의 특별기획단이 운영됐더라면 아마도 도시철도 개통 지원과 관련된 속였다, 은폐다, 이러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예. 그리고 교육 예산 좀 보충 설명드리면은 김포시 교육 예산 조례로 5% 이내에서 설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럼 심각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대책의 첫 번째는 예산이죠. 학생들이 과밀학급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콩나물 시루에서 땀을 흘리고 있어. 학교가 모자라. 교실수가 부족해. 그러면 500억이 아니라 그 이상을 투여해서라도 그 부분 해소해야죠. 일시적인 2, 3년 만에 해도 발언 시간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정하영 후보의 정책 발표, 개별 질문 답변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은 자유한국당 유영근 후보의 핵심 공약 듣겠습니다. 2분의 시간 드립니다. 예. 우리 유영필 후보께서는 서울 지하철 5호선, 9호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독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의원께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호선은 9호선 동시 유치 가능합니다. 100% 가능합니다. 제가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하영 후보께서는 이것을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호선, 9호선 공동 노선이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처음에 말씀을 해드렸고,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의원도 5호선 공약을 해 주셨습니다. 5호선 그 철로에 9호선도 공동으로 노선을 함께 쓰는 아닙니다. 자, 처음에는 5호선이 계속 연장을 했습니다. 방화역으로. 한 노선을 갖고 BC를 검증하니까는 BC가 0.5, 경제성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신의 한 수가 발견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바로 이쪽에서 1.4km만 개화역으로 연결하면은 BC가 1.06이 납니다.
경제성이 우선돼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하겠습니까? 김포 시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통난입니다. 정하영 후보께서도 교통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5호선은 되고 1.4km만 연결하면 9호선이 연결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 그걸 왜 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이런 접근 방식, 김포 시민을 우롱한 거라고 저는 단연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상의 전환 가능하신지, 그렇지 않으면은 같이 김포 시민을 위하고 그리고 김포 발전이 과연 무엇인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저고 숙의할 용인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호선, 9호선 연결 100% 가능합니다. 발언 시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자, 유영근 후보의 핵심 공약 발표가 있었고요. 먼저 유영필 후보가 유영근 후보의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해주십시오. 1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5호선, 9호선에 대해서는 저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폭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아직도 확실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 신뢰가 가지 않은 것이 5호선과 9호선 하면 막대한 돈이 드는데 과연 일개 시의 시장이 그것을 100% 확신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이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그다음에 그 다른 기대 효과 이런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막대한 돈을 받는 건 돈 주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아무리 사업자도 돈을 못 주면 그 사업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건물에 올라가다가 보면 때로는 개부수비를 가져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에 따른 100% 자만하는 건 질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유영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 30초 드립니다. 뭔가 핵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광역철도 개념입니다. B씨를 경제성을 우수하기 위해서 검단 신도시로 경유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개념이기 때문에 국비 50%, 인천 구간은 인천시 거기서 부담을 하고요. 경기도 25%, 그리고 김포 25%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김포의 25%, 지금 김포 도시철도 김포시 순수한 예산이 3,500억이 투입됐습니다. 김포시 도시철도 투자된 3,500원이면 김포시 부담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김포시 5호선, 9호선은 1.4km만 연결하면은 가능한데, 그리고 삼국지에서 나오는 제갈 공명도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은 이 묘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천공항 또는 김포공항에서 간접탑에서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몇 편 출항 이착륙을 지시합니다. 기장은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앙관리 통제 시스템이 발족이 돼서 그쪽에서 5호선 몇 편 출발, 또 1분 아니면 2분 간격으로 9호선 몇 편 출발, 기장은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탈 경우 어느 시점에서 영동성을 갈 수 있고 호남선을 갈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논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영근 후보 발언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후보가 자유한국당 유영근 후보의 공약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역시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유영근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개활에서 1.4km만 연결하면 된다라고 하는 저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서울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는 지금 연결돼 있고요. 차량만 갖다 놓으면은 바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화역에서 1.4km 5호선, 9호선과 연결된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신호와 통신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 다른 신호와 통신 시스템을 가지고 쉽게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는 건 그거죠.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서 누락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홍철호 의원님, 유영근 후보님이 주장하는 그 부분에는 이 부분이 빠졌어요. 이 부분이. 질문 시간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유영근 후보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5호선 연결, 우리 정황용 후보도 공약을 했습니다. 5호선 B씨가 얼마나 나온지 아십니까? 결과가 발표 안 된. 아니요, 그렇죠. 어제도 지금은 상호 다시 토론은 보셨잖아요. 아닙니다. 0.8이라고 말씀하셨죠. 유영근 후보만 답변해 아니, 어제 주십시오. 분명히 유영근 말씀하시지 후보만 않았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5호선은 절대로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시내 묘술에서 9호선을 연결하면 훌륭하게 경제성이 나오는데 이 자체를 부인하면 반대를 하면 반대고 김포는 제2, 제3에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거 협조해 주셔야 돼요. 1.4km 김포 시민에게 투자 못하겠습니까? 해주세요. 그러면 정화영 후보도 굉장히 추앙받고 사랑받는 그런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가능한 것을 불가능하다고 하는지 저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 서울 도시철도 9호선, 5호선 연장을 위해서 시장의 역할이 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상호 토론 시간이 아닙니다. 유영근 후보의 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김포 시민들의 아주 그토록 열망하는 5호선, 9호선 꼭 협조해 줄 네, 발언 것으로 시간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연설만 남아 있는데요. 각 후보들의 아주 후보자 정책 발표 후 개별 질문 뜨겁게 답변까지 이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 연설만 남아 있는데 이 후보자께서는 앞선 토론에서 좀 미진했던 부분이나 미처 다 하지 못한 말,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후보당 발언 시간은 1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KDI 한국개발연구원이죠. 예비 타당성 조사 표준 지침에 누락시키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항목들이죠. 이 항목들은 절대로 누락시키지 말아야 할 항목들이죠. 그런데 1.06의 서울 지하철 9호선과 관련된 경제성 분석에 이 보고서 어디를 찾아봐도 누락시키지 말아야 할 그런 것들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9호선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시민들한테 동의와 박수를 받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객관적인 데이터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포 시민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김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하영 후보의 마무리 연설이었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당 유영근 후보의 마무리 연설입니다. 역시 시간은 1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우리 김포는 제2, 제3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 미래의 100년을 위하여 지하철 5호선, 9호선 유치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자 시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건설적인 대안과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 사업 추진 설득을 위한 노력까지 발목을 잡는 행위 절대 아니 됩니다. 특히 집권 여당의 시장 후보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한 5호선 연장 23km에 1.4km만 더 연결할 경우 5호선, 9호선 유치 진짜로 가능합니다. 왜 안 된다는 말만 합니까? 더불어민주당 정 후보님, 지하철 5호선, 9호선 김포 시민에게 1.4km 허락해 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40원 김포 시민 여러분들은 지하철 5호선, 9호선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합니다. 네, 발언 시간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유영근 후보의 마무리 연설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를 드릴 때 후보의 정당을 잘못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 유영근 후보의 마무리 연설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정정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평화당 유영필 후보의 마무리 연설이 있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 김포시장 후보로 출마한 기호 4번 민주평화당의 유영필입니다. 저는 김포를 사랑합니다. 김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최근 상식을 벗어난
정치의 모습과 출마자들을 보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저의 40년의 행정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이곳 김포에서 제 인생의 마지막 봉사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후보께서는 김포를 확 바꾸겠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당보다는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인물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믿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통 행정달인 세무서장 출신인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밀어주면 잘 사는 행복한 김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마무리 연설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 후보들의 마무리 연설까지 모든 토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비록 짧은 토론회였지만 김포시장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과 자질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토론이 선거날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6월 8일과 9일은 사전 투표일이고 6월 13일은 지방선거 투표일입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십시오. 오늘 실시된 후보자 토론회는 6월 12일 밤 9시 30분부터 본 방송사에서 재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것으로 김포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7회 지방선거 김포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